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아직까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이슈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FMC를 앞두고 관망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등, 급제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선다는 소식 속에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현대차그룹도 실리콘 음극재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급등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상승 얼마나 지속될지 또 다음 순환매 주인공은 어떤 쪽일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의 라면을 필두로 냉동 김밥부터 핫도그, 어제는 여름 수혜주 빙과류까지 올랐었죠. K푸드 관련주들이 수급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국순당, 제주맥주가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식품주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성장주 로봇주도 오늘 꿈틀거렸습니다. 아진 엑스텍이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에 성공한 건데요. 삼성전자의 스카라 로봇 세트 단위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점찍은 로봇 섹터 하반기에는 빛을 볼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핫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눈에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리튬 관련주들 중심으로 16%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오늘 로봇주들도 바닥권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락한 종목들도 참 많았는데요. 오늘 전선주들 급락했던 종목 많았고요. 아이폰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준 대표님은 전선,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 2차 전지 골라주셨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K푸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K푸드 테마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K푸드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또 주류주까지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과연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볼게요. 네, 주류 관련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올 긍정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국순당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요. 제주 맥주, 네. 모해양조, 모학 이런 종목들도 모두 급등했는데 사실 국순당을 제외하고는 윗꼬리를 되게 길게 달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반짝 상승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K푸드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빈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냉동식품 관련된 종목들 다들 추세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또 이러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오늘 상승 마감한 국순당 같은 종목들, 좀 더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미 삼양식품, 농심, 라면 관련주, 그리고 빙과류, 롯데회퓨도
빙그레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질지 아니면 대장주격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또 나올지 그러다 보면 후발주로 따라붙었던 종목들은 좀 힘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투자하실 때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결국에는 국순당도 그렇고 제주맥주도 해외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시장에서의 부각이 있는데 분위기가 같이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쫓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때 수급이 이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후발로 붙었던 종목들은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지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원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출을 통해서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 단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양식품도 그렇고 빙그레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따라잡기보다는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다음 분기의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도 투자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는 섹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식품주는 실적주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로봇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진 엑스텍을 필두로 로봇 섹터에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주에 대한 의견은 오. 이 종목도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그전에는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상승했다면 요즘에는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로봇주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로봇 쪽 섹터,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놓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산업 쪽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서비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좀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성장은 가능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한 가지 단점은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이게 가장 단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점차적으로 아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혹은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단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을 건데 대기업 쪽에서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거나 아니면 인수를 했던 기업이라든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래도 로봇 쪽에 있어서의 뭐 대장이라고 보게 되면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인수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LIG 넥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있겠죠. 그리고 현대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들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되는 거. 좀 전에 LIG 넥슨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은 로봇 쪽이죠. 그럼 거기에서의 성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IG 넥슨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SPG라든가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LG 쪽에서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회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SPG 같은 경우 감속기 쪽에 있어서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도 좋지 않을까. 단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길게 보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내일장 볼 섹터랑 종목도 한번 알아볼게요. 앞서서 5가지 섹터의 상승률을 볼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던 게 전력 설비였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또 대표님은 또 전력 기기를 또 꼽아 주셨어요. 최근에 전력 기기 종목들의 상담이 되게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시세가 꺾인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반증인 것 같은데 대표님의 의견은 그러면은 전력 기기는 지금 잠깐의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단기적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안에서의 종목을 좀 가려서 매수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지금 좀 최근에 조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수요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변압기 같은 경우에 교체 수요, 미국의 교체 수요도 있고 또 앞으로의 이런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물론 실적을 다음 거를 기대해서 지금 주가에 땡겨서 반영이 된 거다라는 일각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대장격인 세 종목이 지지를 받은 이유는 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깊지 않았고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되고 추세가 돌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정도는 저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실적에 대한 부분을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해도 지금 더욱더 더 먼 미래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계속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캐파는 늘어나고 기대감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봤을 때 산업적으로도 계속 커져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정이 어느 정도에 마치고 반등이 이렇게 또 빨리 나와준다는 것은 분명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종목들을 다 모자라기보다는 핵심적인 종목들 지난번 상승 때 못 잡으셨던 분들은 물론 그때의 상승률을 기대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면 그때만큼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좀 무방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력 설비 내에서 대장주 위주로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저는 일단은 LX 일렉트릭이 제일 지금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물론 세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다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도 매력적이고 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벼운, 약간은 가볍고 변동성이 좀 더 큰 종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재룡전기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또 선택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2000선제 관련주들이 정말 상승세 컸잖아요. 네. 네, 뭐 리튬 그리고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는데 과연 다음 순환매가 어디일지 또 리튬을 봐야 하는 건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원자재 가격 리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야겠죠.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리튬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리포트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제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좀 다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원체에 많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들 양극재 기업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 장비주들이었었죠. PNT라든가 뭐 이런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소재나 장비 쪽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제 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우선 이슈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번 달 중순이죠. 독일에서 인터배터리가 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겠죠.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올 것이고요. 특히나 뭐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 극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EV3에 적용한다라는 얘기, 테슬라에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네. CIS 뭐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뭐 CIS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는 바닥이죠.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제 12,000원대인데 PNT는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CIS 같은 경우는 장비단인데 어찌됐든 주가는 바닥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새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순환매가 좀 더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이번 주 동안 뭐 독일의 인터배터리 이때까지도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양극재 쪽을 갖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는 조금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달라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을 깼었어요, 한번. 작년에 이 저점 자리대를 깨고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이라 조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좀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결론은 에코프로 BM이 됐든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만약에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강했던 부분들은 음극재 쪽에 있어서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가게 되면 에코프로 BM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치고 나가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양극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BM 또 이슈가 있죠. 올해 연내로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왔었죠.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대장주를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못 올라간 종목들 중에 좀 볼만한 거 있을까요, 대표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들인데 네. 사실 PNT를 따라갈까 음. 겁나서 못 가겠어요. 네. 이게 연초에도 제가 아마 2차 전지 장비주들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PNT도 얘기해드렸고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문제는 안 올라가니까 짜증나고 답답하거든요. 욕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매도해갖고서 이제 전력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데,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서라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좀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네. 캠트로닉스가 아니라 캠트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캠트로스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주가는 21년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이 반도체 쪽에 소재도 공급하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증설을 했어요. 올해 이번 달 중순에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럼 공장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공장 가동을 하겠죠? 그럼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이 될수록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그러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 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22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44억, 3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21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억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연 최대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값을 주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라는 측면이에요. 전력이나 혹은 화장품이나 이런 쪽 섹터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식료 또한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세가 붙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PNT가 너무 고점에 있는 것 같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정재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